네, 이번 과목은 네 번째 과목인 건설재료학입니다. 건설재료학 첫 번째 보니까요. 화재에 대한 거요. 화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소가 있어야 되는데 화재에 의한 목재 발생을 막기 위한 방화법 중 옳지 않는 것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목재 가연 발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방화법 중. 방화는 뭐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은 이 말이에요. 첫째, 유성 페인트로 도입한다. 유성은 뭐예요? 오일이니까 화재를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난연, 불연은 어떻게 해? 불이 안 붙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면을 한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는 면이 하니까 당연히 불이 안 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5-16조, 5-16조, 5-139 문제 31번도 적중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62번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은요. 흡음재료. 흡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흡음은. 흡수할 수 있는 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 흡음이라고 그러죠. 특성에 대한 맞는 것이에요. 흡음재료는요. 유공판 재료는 뭐예요? 공기가 섞이고 구멍이 나는 거 안 돼. 공기 진동으로 고음용 흡입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흡음재료의 특성은요. 판상재료, 판때기는 뒷면에 공기치게 강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소리가 울리게 하고 흡수하게 만드는 걸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중 그릇을 만든다든지 우리 스튜디오도 벽을 크게 한다든지 그 사이에 뭐를 넣어? 스티로폼을 집어넣잖아요. 뭘 하기 위해? 소리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강제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것은 5-22 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 들어있던 문제가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5-24쪽 우리 교재도 물론 흡음률에 대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63번입니다. 방청도로라고 해서 방청, 녹이 슬지 않게 하는 도로를 방청도로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같아요. 알루미늄 페인트는 어떻게? 특히 알루미늄 페인트도 알루미늄 칠하는 거죠. 뭐라 그래 통상 음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역척질 페인트라 역청질 페인트도 역시 우리는 방청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워시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오일 스페이스는요 방청도로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63번 4번이 되겠고요. 조금 더 여기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뭐 하냐 그러면 방청도로는요 알루미늄, 역청질, 워시 프라이머가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방청도로고요. 우리 교재 5-123쪽에 합격 날개와 합격 예측의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63번입니다. 염화 비닐은 뭐예요? PVC를 말하고 있습니다. 염화 비닐과 적산 비닐을 주 원료로 하여 석산, 펄프, 충전재로 하고 안료를 혼합하여 답이 보였네 벌써 뭐요? 하고 알로를 혼합하여 롤러를 성형했다.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했다. 가공한 것으로 폭이 요거 봐요. 폭이 90cm, 두께가 폭이 90cm, 두께가 얼마예요? T가 2.5mm 이하의 두루마리형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뭐예요? 이거는 바로 PVC 자체가 뭐예요? 이게 비닐 시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닐 시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5-115쪽에 비닐 시트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65번째인데요. 바닥 강화제입니다. 바닥이 단단하게 해야죠. 우리 그래서 바닥이 단단해야 끌려 뭐 이렇게 사람이 다니면 바로 크랙이라든지 혹은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겠죠. 바닥 강화제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바닥 강화제를 사용함으로써요. 내마모성이 증진된다는 건 뭐예요? 단단하게 될 거고 내화학성이 증진되는 것 어떻게 약품이라든지 이렇게 떨어도 안전하다는 뜻이고요. 분진 방지성 그렇죠. 먼지도 잘 나지 않게 하죠. 내수성은 뭐예요? 물에 대한 이렇게 견딜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한 단단하게 하는 목적은 내마모성, 내화학성, 분진 방지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합격 날개 은행 문제 역시 적중되었던 문제가 6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66번을 가겠습니다. 66번은요 콘크리트 중에서 수밀 콘크리트예요. 수밀 콘크리트 우선 알아둘 것은 수밀 콘크리트는 WCB가
50% 이상을 우리는 수밀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이 수밀 콘크리트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배합은 콘크리트 소유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 및 물 결합제 비율을 가급적 적게 해야 돼. 왜? 단위 수량 자체가 WC50% 이상이 아니고 이하를 표준을 하는 거죠. 제가 이상이라고 처음에 이하를 표준을 하고요. 콘크리트 소유 슬럼프는 가급적 210mm 이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큰일 나요. 왜? 콘크리트 소유 슬럼프는요. 210mm면 센치 하면 21cm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소유 슬럼프는 가급적 18cm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답은 2번이에요. 답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워크필을 개선시키기 위해 공기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또는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기량은 항상 4% 이하가 돼야 합니다. 물결합제 비는 50% 이상이 아니고 이하를 표준화하는 것이 바로 수밀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수밀 콘크리트에서는 우리 교재 4-64쪽 수밀 콘크리트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67번입니다. 67번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시멘트가 바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겠어요. 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고로 시멘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로 시멘트의 내용이 아닌 것을 이랬잖아요. 이게 첫째 고로 시멘트는요. 보통 장기 강도가 상당히 커요. 해수나 하수 등의 저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로 시멘트는 해안, 해수 공사에 적합하죠. 미분말로서 초기 강도 발현이 용이하다 그런데 낮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하율도 적고 하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 답은 3번입니다. 초기 수하율은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 4를 바로 비교해도 우리는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 4-53쪽에 나와요. 봐요. 4과목이나 5과목이 어떻게 동일하다. 특히 시멘트, 콘크리트는 4과목, 5과목도 똑같은 내용으로도 우리 교재에 실려져 있습니다. 68번 가겠습니다. 68번은요. 다음 합성 수지 중 투명도가 가장 큰 것은 유리같이 있잖아요. 수정같이 밝은 게 바로 뭡니까? 수지 중에서 페놀은 아니요. 찝찝하죠. 메타크릴 수지는요. 지금까지 합성 수지 중에서 가장 투명한 것이 바로 메타크릴 수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우리 교재 5-115쪽에 역시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서 들어 있습니다. 69번 하겠습니다. 69번은 접착제요. 접착제 중에서 가장 내수성이 강하다. 그러면 할 필요 없어. 우리 접착하면 뭐야? 에폭시 수지를 말하고 방수하면 실리콘이 하면 거의 99%는 답이에요. 안 봐도 돼요. 여기 봐도. 그런데 내수성이 가장 강한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내수성이 어때? 이렇게 저것이 에폭시를 찾으려면 에폭시가 있나 없나? 없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실리콘을 싸라. 실리콘을 붙여라. 그러니까 내수성 물에 잘 견디고 방수에 가장 잘 견디는 건 바로 실리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악효라든지 악효는 주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접착하고 가죽 같은 거 하는 거죠. 카세인, 혈액, 알부민 다 나무용 주 용도고 실리콘은 바로 물에 견딜 수 있는 수지가 실리콘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리콘 수지는 내수성이 가장 우수하기도 하지만 열에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실리콘상은 한 200도씨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뿐 아닙니다. 물론 텍스라든지 P형도 접착이 가능하고 가장 좋은 건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방수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5-113쪽과 116쪽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70번입니다. 단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난방을 상당히 잘하고 있죠. 바로 단열. 단열재의 특성에 이게 전열의 3요소는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두 번째 과목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정으로도 이 문제가 나오죠. 단열에는 봐요.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오름이 오는 걸 결론이라고 하죠. 쉽게 오는 차. 이런 문제는 한 개만 해도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교재 5-2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이 있지만 합격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이번에 합격하실 여러분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에도 이 문제가 어떻다? 출제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1번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목재 강도 중 가장 작은 것은 그랬어. 가장 큰 것은 뭐요? 인장 강도다. 잡아당겨 엄청 질기지만
가장 작은 것은 0에 가까운 뭐야? 잘라라. 자르는 게 뭐다? 전단 강도가 되겠죠.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가장 큰 것은 인장이고 가장 작은 것은 전단. 그래 이거는 교재 5-11쪽과 5-13쪽에도 명쾌하게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점토입니다. 점토의 종류와 제품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래요. 토기는요 100돌로 만든 거 맞죠? 자기는요 기하로 만드는 게 아니야. 자는 자기야. 자기야 뭐 자토로 만들어야 돼. 틀렸네 그러면 2번이 틀렸죠. 여기 있죠. 자기류는 자토로 만들고 이 자토가 자기류가 소송 온도가 거의 1250, 1400 소송 온도는 뭐 불에 넣어 가지고 열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이거는 타일증을 만들 수 있는 게 자토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그 73번을 보면요. 73번은 어떤 거냐 보니까 이런 문제네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비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틀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요. 비중이라 그랬어요. 비중은 물을 기준으로 하죠. 물을 비중 1이라 순수한 물 4도씨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물 1g을 비중 1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옳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시멘트일 경우에 풍화된 것일수록 비중이 당연히 작아요. 그러니까 바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의 비중은 3.15입니다. 비중병 리사틀리의 비중병으로 측정해요. 네 번째 소송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말이 안 되죠. 소송 온도가 작으면 비중도 어떻게 변화되게 돼 있고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4번째 문제는요. 미장재료 중에서도 수경성 미장재료입니다. 미장재료는 수경성과 뭐가 있냐 하면 기경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경성은 물에 의해서 건조되는 거고 기경성은 공기에 의해서 건조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요. 수경성은 적절한 통풍을 필요한다고 벌써 답이 돼. 왜? 통풍을 필요한 것은 뭐다? 기경성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바로 물을 공급하는 양생하고요.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시공 유리하고 경화 시 직사일관 건조도 피해야 되죠. 왜? 수경성이니까요. 그 다음에요. 75번을 보겠습니다. 75번은 목재여 방부제 처리법 중 건데 방부제라는 건 뭡니까? 목재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죠. 침투 깊이가 깊어 방부 효과가 크고 내구성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침지법, 도포법. 침지도 물에 일단 담그는 거죠. 도포는 어떻게 합니까? 칠하는 거예요. 가압은 뭐예요? 이것은 압력 밥솥 같은 거죠. 강제적으로 야 속까지 완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늙은 닭, 오래된 닭을 토종닭을 삶을 때도 압력 밥솥을 사용하죠. 이런 원리가 바로 가압주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침투 깊이가 깊고 방부 효과가 크고 내구성이 매우 우수한 것이 바로 가압주의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교재 5-14쪽과 5-15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76번 보겠습니다. 76번은 시멘트 혼화 재료 중 연행 공기를 발생해서 연행 공기라는 말 자체가요. 이 연행이라는 공기 이거는 기포를 발생시켜 이런 뜻이죠. 기포를 발생시켜 볼 베어링이라고 하면 답이 벌써 나왔어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거 볼 베어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에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있고요. 에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 기포라는 것은 연행 공기를 의미하고 특히 시공연도라든지 볼 베어링 효과. 그러니까 매끌매끌하게 이렇게 잘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에이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우리 77번이라면 행운이 두 개가 동시여서 쌍이죠. 그래서 시멘트 저장에 관련된 기준은 옳지 않는 겁니다. 시멘트는요.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 시공학에서 나오죠. 또 그뿐 아니고 이 77번 문제 같은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5번째 과목인 건설 안전기술에도 오히려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상계류야 단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굳은 덩어리가 있더라도 사용이 가능해. 절대 안 돼. 어떤 것도 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 벌써 공기와 풍화가 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량 시멘트나 불량 건축물이 되겠죠. 둘째, 시멘트를 쌓아 올린 높이는 13포드 이하로 해야 돼요.
시멘트 온도 항상 어떠하도 50도씨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라든지 창고에 품종별로 조강포틀 시멘트, 보통 시멘트, 특수 시멘트 구별해서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시멘트 저장 방법은 약 7가지가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78번입니다. 78번은요, 뭐냐, 이렇게 기둥했는데 여기 딱 나왔어. 뭐야? 모서리란 말이죠, 모서리. 그러니까 코너죠, 코너. 보호하기 위하여 미장 발음 진로 붙일 때 보형 철문한 건데, 이거는 바로 코너 비드, 답이 이래 나오죠. 이 코너 비드는요, 이쁘게 하기지만 미끄럼 방지 장치라고, 재질은 우리가 부식이 잘한 아연철판이라든지 항동판을 사용하는 거 우리는 코너 비드가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79번은 각종 석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1번은 대리석은요, 강도는 매우 높지만 내화성이 낮고 풍화되기 쉬우고 산에 약하기 때문에 실외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실내용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전파암은 박판으로, 얘는 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용하는 게 맞죠. 하강암은 견고하고 대형재를 생산할 수 있어 우리 집 지을 때도 대개 사용하고, 여러분 산소에 가면 피석도 이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응애암은 하성암의 일종이라 근데 이거는요, 하산재라든지 하산모래, 그러니까 내화벽 구조재 안 돼요. 얘는 주로 장식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화벽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5-62쪽 수성암의 종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애암 뭐다? 바로 수성암이다 되겠습니다. 80번 가보겠습니다. 80번은요, 우리 네 번째 과목인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80번 보니까 알루미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알루미늄의 Al이죠. 알루미늄은 250, 300도씨에서 분림한 것은 콘크리트 등 알칼리에 침식되지 않는다. 근데 분림했든지 어떻게 하는데 반드시 알칼리는 산이나 알칼리에 침식이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오래 보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코팅을 하는 거죠. 답이에요. 틀렸어요. 비중은요, 철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 알아도 철의 비중은 얼마요? 통상 7.8이에요. 알루미늄의 비중은 얼마? 2.7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될 수 있다. 맞네요. 전연성이 좋고 잘 퍼지고 잘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하면 인장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특히 600도씨가 되어버리면 제로에 가까운 것이 이 알루미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합금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해설을 잠깐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던 내용을 모두 했고, 특히 지붕 이끼라든지 실내 장식 이런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는 게 알루미늄 용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 과목인 건설 재료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섯 번째 과목은 뭐죠? 건설 안전기술입니다. 건설 안전기술은 종합장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부족했다면 다섯 번째 과목인 건설 안전기술에서 여러분을 안전한 합격, 건설 안전 산업기사 합격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